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니어 마케팅 8강 매력 고객 세그먼트 첫 번째 그룹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이 46세에서 60세고요. 생활비 여유로는 탑 20%에 드는 그룹을 제가 세그먼트 1그룹으로 정의했는데요. 이 그룹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세분화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와 마케팅 대응법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고객 세분화를 8개의 그룹으로 제가 나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연령별로는 45세에서 60세, 그리고 61세에서 64세 이렇게 나눴고요. 거기에 따라서 캐시플로상으로 여유가 있는 상위 20%, 그리고 구매할 수 있는 특히 상위 40%까지만 일단 보자고 해서요. 첫 번째 그룹은 45세에서 60세이면서 현금 생활 여유 자금의 약 탑 20%에 해당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 그룹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분들을 보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라이프 스테이지, 그리고 이분들의 라이프 이벤트, 생활 시간표, 건강 기록부, 가계부를 통해서 전체를 보고요. 이분들의 관심사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주요 관심사가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한 다음에 공통적인 핵심 이슈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마케팅 대응에 있어서는 결국 어떻게 고객을 유치할 것인지, 그 다음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고객들이 이탈하지 않게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이것을 실질적으로 자신의 타겟에 맞춰서 저는 TPC라고 하는데요. 타임, 플레이스, 캐시플로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 그리고 현금 흐름 속에서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이 단계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그룹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보고요. 어떤 프로세스로 내가 현장에서 접목할지에 대한 틀을 이해하는 데 만족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46세에서 60세의 라이프 스테이지를 보면요. 대부분 자녀가 교육을 마쳤거나 교육이 끝단계에 있는 경우, 또 자녀의 결혼을 앞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퇴직을 앞둔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이 왜 계속 일을 하려고 합니까? 하면 아직 자녀의 교육이나 결혼이 끝나지 않아서라는 답변이 가장 높은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40대 초반, 그리고 대부분 평균 퇴직이 5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한 두 차례 더 겪어서 50대 중반부터 해서 60세까지 이렇게 1차적인 그 회사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연령대이기 때문에 누구나 퇴직에 대한 걱정, 이거에 대한 준비를 갖게 되는 스테이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이프 이벤트에 있어서는 이제 결혼 생활이 되게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결혼 기념일을 챙긴다든지, 또는 자녀가 입학을 한다든지, 졸업을 한다든지, 자녀가 군대를 간다든지, 부모님과 관련돼서는 부모님들이 이제 연로하시기 때문에 돌봄이라든지 또 이분들의 생신을 챙겨드리는 그런 이벤트가 있겠습니다. 생활적으로 보면요. 아무래도 일을 가장 열심히 하고 소득 수준으로 봤을 때 50대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일에 대한 포션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말이나 이런 시간에 주어지는 시간에는 어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데요. 그것은 건강상의 오십견이라든지 허리 디스크, 시력이 나빠지고 외모의 노화에 대해서 점차 가시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가계부에 있어서는요. 은퇴 후에 어떻게 살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은퇴 자금, 특히 요새는 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라이프 스테이지부터 이벤트까지를 만약에 3개의 키워드를 뽑아낸다고 하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죠. 네, 바로 제일 큰 것은 생활 여유 자금이 탑 20%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첫 번째 관심은 여행입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한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은 여가 생활은 당연히 여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연금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충분하지만 더 부족한 부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탑 20 정도 됐을 때는요, 거의 뭐 적정 생활비 정도는 채웠을 경우가 있고요. 혹시 그래도 불안하기 때문에, 또는 자신의 생활 수준을 높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략 한 80만 원에서 120만 원 이 정도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 심리적으로 그런 시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연금을 어떻게 더 채울 것인지, 그리고 말씀드린 건강에 대한 이슈가 터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즉 여행, 연금, 운동이 46세에서 60세 그리고 탑 20 그 생활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의 최고의 관심사라고 뽑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케팅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을 유치하는 방법,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게 하는 단계, 그리고 이탈을 방지해서 유지하는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같은 시대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말이 있죠. 컨텐츠를 타고 커머스가 이루어진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컨텐츠 속에서 그 컨텐츠를 기반으로 커머스, 구매까지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보, 컨텐츠가 되게 중요해집니다. 이런 컨텐츠들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타겟의 동선, 시간과 공간, 그리고 가계부 쓰는 것, 생활비 쓰는 것, 그 동선에 위치하는 게 중요한데요. 요즘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건 홈 트레이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그 데이터를 보니까요. 가장 많이 일어난 일이 자전거를 구매하는 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집에서 이제 운동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 또는 홈 요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구매 같은 게 이해가 되겠죠. 고객 유지를 위해서는요. 관심 있는 고객들이 더 머물게 하는 혜택을 줘야 되는데 최근 뉴스 중에 눈에 띄는 건요. 트레이더스라고 이제 이마트 계열의 큰 복합몰에 있는 그 매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서비스를 했냐면 커피 쿠폰에 대한 구독 서비스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쿠폰을 많은 잔을 평당가보다 싸게 줌으로써 고객들이 그 커피를 계속 쓰기 위해서, 쿠폰을 쓰기 위해서 방문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열어보니까 이것을 핑계로 트레이더스를 더 많이 가게 되고 그곳에서 구매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객의 동선을 동기를 부여하면서 잡아내는 이런 방법들, 옛날에는 멤버십이라고 그랬죠. 멤버십은 기본적으로 물건을 샀을 때 적립을 하거나 할인을 해서 추가 혜택을 주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구독 서비스는 굉장히 낮게 책정해서 미끼 상품을 미리 구매하게 함으로써 부담이 적게요. 그것의 동기 유발이 돼서 오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숙제를 드립니다. 생각하시는 46세에서 60세 고객이 있고요. 이분들의 생활 여유 자금이 탑 20%에 치는 분입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한 고려나 거부감이 적은 고객들이죠. 이분들을 어떻게 마케팅 활동을 할 것인가 시각화하는 게 중요한데요. 특정 집단을 생각해 보시고 그분들의 시간 동선, 어느 시간이 가능한지, 특히 요새는 온라인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간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움직이는 동선의 장소가 어딘지를 보셔야 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회사 집 이런 경우가 많고요. 평일날은 저녁 시간에 뭐 친구랑 만나는 술자리, 운동하는 곳 이런 곳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부분 집이나 이런 실내로 국한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럼 주말에는 운동을 가거나 어떤 이동을 하는데 사람과 적게 만나는 그런 곳이 될 겁니다. 특히 해외가 못 나가게 되니까 국내가 되겠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시각화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관심을 찾되 앞에서 본 여행, 연금, 그리고 운동 이 세 가지 중심으로 고민해 보면은 어느 정도 단서가 잡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매력고객 세그먼트 1 그룹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은 세그먼트 2, 즉 46세에서 60세 그리고 생활비 여유는 21%에서 40%인 그런 고객들의 니즈 갭 충족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3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